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알레르기 환자들은 참 괴롭습니다.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또 안 먹자니 괴롭고요. 네,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보통은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 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을에 더 심하다고 합니다. 제가 맞게 얘기했죠? 예, 맞습니다. 의외로 알레르기 비염은 봄보다 가을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. 네.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코를 이렇게 훌쩍거리는 분들은 가을이 왔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입니다.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를 보면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해만 635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3% 증가했습니다. 특히 월별로 5년 평균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8월 한 달 보시면 53만 명에서 갑자기 9월에 114만 명으로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요. 예. 봄철 4월에 이 88만 명과 비교해봐도 9월이 약 30%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. 이렇게 가을에 알레르기 비염이 위세를 떨치는 건 이 가을 공기 중에서도 돼지풀 같은 잡초 꽃가루가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. 네. 여기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, 즉 심한 일교차가 한몫 거두는데요.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코 점막이 마르니까 이 잡초 꽃가루 같은 외부 요인에 코 점막이 쉽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게 뇌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건지 그냥 코감기에 걸린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많은 분들이 코감기랑 이 알레르기 비염 혼동하는 분들 많은데요. 네.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. 이 코감기는 이 누런 코가 나오는데 반해서요.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이 수돗물처럼 그칠 줄 모르고 나오는 이 맑은 콧물이 특징이고요. 또 재채기도 하고요. 코가 가렵거나 반대로 코가 막히기도 합니다. 게다가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이 코에 물혹이 있을 가능성은 3배, 또 냄새를 못 맡거나 또 천식이 있을 확률은 5배까지 높았습니다. 또 만성 축농증이 생길 위험도 14배까지 올라갔는데요. 우선 이 후각을 상실하는 건 코 안이 부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고요. 또 이 축농증으로 14배나 발전하는 건 재채기나 이 콧물 등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알레르기 비염이 코 안에서 만성염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. 이 대인관계 장애를 겪는 사람이 44%에 달하고 학습 또는 집중력 장애 이 61%, 또 수면 장애는 74%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일단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면 첫 번째는 치료는 진먼지 진드기 등 원인 물질을 찾아서 회피하는 방법을 쓰는 게 첫 번째고요. 정피하기 어렵다면 이 면역 치료를 받고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완화해주는 등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방금 이제 원인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좀 막을 수 있으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. 예. 그래서 어떤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또 예방책이 나올 수가 그렇죠. 있을까요? 사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, 꽃가루나 진먼지 등 같은 이 원인 물질에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코 안에서의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죠.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?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. 이 D가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알레르기 비염 발생 위험이 1.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비타민 D가 알레르기 같은 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없애주는 이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막아주지 못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. 비타민 D가 풍부한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하거나 네.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. 점심시간, 이 식사 후에 한 20분가량 햇빛을 받으며 걷기만 해도 이 하루 비타민 D 합성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알레르기 비염을 주의해야 된다.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죠? 예, 실제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. 이 9살 이하 아동이 전체 인원의 한 20%, 또 10대가 14%로 아동과 청소년을 합치면 약 34%를 차지했습니다. 이 아이들의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와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. 이 분단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초등학생 1000여 명을 분석했습니다. 이 하루에 이 1시간 이상 노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알레르기 비염 위험이 10% 낮았다는 겁니다. 연구팀은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. 이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촉발하는데 1시간 이상 놀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이 증상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.
나머지 하나는 또 위생가살로 설명하는데요. 아이들의 노는 시간이 늘면 자연스럽게 이 주변 세균의 침입을 받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을 획득해서 알레르기 위험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겁니다.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알레르기 비염에 관해서 이 환절기 코가 민감한 어른이라면 콧가루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요. 낮에 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게 좋습니다. 어린이라면 1시간 이상 마음껏 뛰노는 게 알레르기 비염으로 덜 고생하는 지름길입니다.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이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는 두부나 당근, 빵 같은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네. 알레르기 비염 아이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 뭐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놀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박광수 의학 전문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환절기라서 이제 건강 소식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서요. 건강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요, 아침에 운동을 하실 때, 특히 야외에서 운동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고 하네요. 네,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보온이 되는 긴 소매 옷을 입고요. 과음한 다음날 아침에는 운동을 되도록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. 네, 유념해 주시고요.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